자, 1번. 윗글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거. 틀린 거 고르는 거네요. 밑줄 긋기는 일반적인 독서 상황에서 도움이 된다. 거기서도 도움이 되고 학습 상황에서 도움이 되고요. 밑줄 외에 다른 기호를 밑줄 긋기에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 자신만의 기호체계. 밑줄 긋기는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다. 땡! 답은 3번입니다. 누구나 연습 없이도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다고 오해되어 왔지만 그런 거 아니라는 거잖아요. 자, 4번.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은 독자가 내용을 다시 찾아보는데 유용하다. 즉, 일종의 인덱스, 색인으로서 기능하니까. 밑줄 긋기로 표시한 부분이 독자에게 시각적인 자극을 주어 기억한 내용을 회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띵동 띵동. 다 맞는 말입니다. 됐나요? 자, 2번. 기억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밑줄 긋기의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볼까요? 글을 다시 읽을 때에 대비해서 되도록 많은 부분에 밑줄 긋기를 한다? 되도록 많은 부분이라고 얘기한 적 없죠. 중요도에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신중하게 밑줄 표시하자고 했거든요. 글 전체의 기호를 길 수 있도록 글을 읽고 있을 때에는 밑줄 긋기를 하지 않는다? 해야 되죠. 다만 신중하게. 정보의 중요도를 판정하기 어려우면 조건이네. 우선 밑줄 긋기를 한 다음에 잘못 끈 걸 삭제한다. 그렇게 얘기한 적 없거든요. 주요한 정보를 추릴 수 있도록, 선별할 수 있도록 자신이 만든 밑줄 긋기 표시체계에 따라 밑줄 긋기를 한다. 예. 글에 반복되는 어휘나 의미가 비슷한 문장이 나올 때마다 바로 밑줄 긋기를 하며 글을 읽는다. 말도 안 되죠. 그럼 밑줄이 너무 많아질 텐데요. 됐나요? 자, 이제 3번입니다. 이렇게 정답률이 60%대거든요. 그러면서 밑줄 긋기에 대해서 학원 강사들 간에 밑줄 긋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심지어 그냥 차분하게 읽는 데만 집중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제가 보기엔 이렇습니다. 차분하게 글을 읽으면서 자기가 머릿속으로 정리하든 아니면 밑줄 긋든 너무 많은 밑줄을 긋는 것은 바람직하진 않고 중요도를 판단하는 거 중요하겠네요. 네, 읽어볼게. 일단 덩어리가 큽니다. 학생들이 싫어하죠. 이런 경우 저는 학생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끊어서 보자고 얘기합니다. 이제 읽어볼게. 윗글을 바탕으로 학생이 다음과 같이 밑줄 긋기를 했다고 할 때 이에 대한 평가로 적절하지 않은 건 3점짜리고요. 독서, 목적은 되게 중요해요. 고래의 외형적 특징에 대한 정보를 습득, 얻는 겁니다. 외형적 특성이야. 네모, 1, 2, 체크, 물결입니다. 자, 한 문단 읽어볼게요. 고래는 육지 포유동물에서 기원했지만 수중생활에 적응하여 새끼를 수중에서 낳는다. 1번 암컷들은 새끼를 낳을 때 서로 도와주며 2번 어미들은 새끼를 정성껏 보호한다. 네모하고 1, 2를 썼는데 자, 동그라미 1번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1문단에서 네모로 표시한 것 독서 목적이 뭐였죠? 외형적 특성입니다. 표시한 부분 포유동물이거든요. 적절하지 않게 예, 맞는 말입니다. 문장이 적절하지 않게가 맞게끔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게라는 부정적 표현이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맞게끔 하니까 생각을 조금 꼬아놨습니다.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외형적인 특성입니다. 특징, 고래. 1문단에서 1, 2, 그러니까 뭐 새끼를 낳을 때 물속에서 낳고 다른 어미들이 새끼를 돌봐준다. 와 같이 순차적인 번호를 표시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게 밑줄 긋기. 띵동. 맞습니다. 그 다음 2문단에서 네모니까 아직 모르잖아요. 돌아가 볼게요. 2문단. 고래의 생김새는 고래의 종류마다 다른데 자, 생김새니까 외형이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체크. 대체로 몸 길이는 1.3에서 30m. 예, 이거 외형상의 특징이죠. 크기. 피부엔 털이 없거나 아주 짧게 나 있다. 외형상의 특징이죠.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이고 헤엄칠 때 수평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지느러미가 노와 같은 형태, 이것도 중요한 거네요. 자, 이러고 나서 돌아가 볼게요. 3번. 이 문단에서 네모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에 관련된 주어구에 밑줄 긋기를 했거든요. 띵동. 맞습니다. 독서 목적을 고려하면 이 문단에서는 지느러미는 배를 젓는 노와 같은 형태의 체크를 누라. 빠뜨렸어. 맞는 말. 그래서 1, 2, 3, 4가 다 맞으니까 답은 5번이라고 나에게 손가락 걸기 하면서 넘어가면 되는데 읽어볼게요.
물결로 표시한 부분 어쩔 수 없습니다. 돌아가 볼게요. 이 부분이야. 고래는 폐로 호흡을 하므로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고래의 머리 꼭대기에는 분수공이 있다. 저도 분수공이 뭔지 모르는데 고래 보면 일로 물을 뿜어내는 게 있잖아. 푸 이렇게. 물속에서 참았던 숨을 분수공으로 내뿜고 다시 숨을 들이마신 뒤 잠수한다. 작은 고래들은 몇 분밖에 숨을 참지 못하지만 큰 고래들은 1시간 정도 물속에 머물 수 있다 이랬어요. 자, 5번 선지 가볼게요. 물결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 외형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산문단 내 정보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해 산문단으로 잠깐 가보면요. 고래는 폐로 호흡한다. 물속에서 숨을 쉴 수 없다. 중요한 정보일 수 있어요. 근데 외형적 특성과 관련해서 중요한 건 고래의 머리 꼭대기에 분수공이 있다는 것. 고래의 머리 꼭대기에 뾰족한 뭔가가 있다라는 것. 뾰족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더 중요한 것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응용해서 푸는 건데, 자, 선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게 되면 1번 선지 11%, 2번 선지 17%, 5번 선지 66%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게 이런 거예요. 선지는 정확하게 다 맞아야 돼요. 이게 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다 맞는 말이고요. 5번이 틀린 선지인데 물결로 표시한 부분을 보니 독서 목적을 고려하여 산문단의 정보 간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해 주요한 문장의 밑줄 긋기를 하지 않았군이라고 가야 됩니다. 결국 평가원은요, 덩어리가 큰 사례의 판단에 대해서 정확도를 묻고 있으니까 아마 이 문제 틀린 사람들 되게 많을 텐데 강조하고 싶은 거 이런 겁니다. 성급하지 말자. 적절하지 않게, 적절하지 않게가 전체적으로 맞는 진술이었고요. 여긴 보면 상대적인 중요도를 판단했을 때 주요한 문장에 물결 밑으로 표시하지 못했다고 끝까지 고민해서 정확하게 풀어내는 그런 훈련. 성급함을 버리고 신중하게 풀어나가는 게 필요하다. 요거 오답 정리 중에 써놓기 바랍니다.